치료를 할 때도 다리에만 집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신경, 더 나아가서는 이 중추신경의 흥분을 깔아앉힐 수 있는 치료, 생활습관, 이런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하지불안 증후군 증상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유병률이 5에서 10% 정도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증후군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발생 기전이나 원인 및 치료가 명확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에 접했던 하지불안 증후군과 관련된 정보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원인이 무엇인지, 기존에 흔히 하지 않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하지불안을 유발하는 일부 약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과 혼돈을 할 수 있는 질환으로 하지정맥류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다리의 불편감을 호소하고 저리거나 쥐어짜는 양상의 통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침보다는 밤에 증상이 심한 것도 두 질환에 유사한 점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의 유무입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다리를 움직이거나 주물러주면 증상이 개선이 된다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마치 불안하고 초조할 때 다리를 떨면 불안감이 조금 줄어드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드는 것과 유사한 기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상당수의 학자들은 하지불안 증후군의 발생 기전으로 중추신경의 과도한 흥분을 이야기합니다. 이 중추신경계의 과도한 흥분은 뇌에서 증상이 나타날 때는 공황장애,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이 생길 수 있고요. 심장에서는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상열감이 생기거나 홍조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관에 나타난다 그러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추신경계의 과흥분이 만약에 다리에 나타난다면 오늘 말씀드리는 하지불안 증후군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다리에만 문제가 있는 경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불안장애, 수면장애, 가슴 두근거림, 감정홍조,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공통적으로 교감신경 항진이나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에서 잘 나타나기 때문에 교감신경 항진을 치료하다가 보면 하지불안 증후군도 함께 개선이 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중추신경계인 뇌의 과도한 흥분이나 불안 증상이 하지의 불안함의 원인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발생하는 특발성과 여러 가지 내과적, 신경과적, 그리고 약물 등에 의한 2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임산부의 한 20% 정도, 혈액투석 환자의 20에서 60%, 철결핍성 빈혈에서는 한 30% 정도, 말초신경병의 5% 정도 내외의 환자에서 이러한 하지불안 증후군 증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의 대표적인 치료 약물은 철분과 도파민 제제입니다. 즉 철결핍은 하지불안 증후군의 대표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 이유는 도파민 합성에 필요한 효소를 철분이 활성화를 시키기 때문에 이런 철이 결핍이 되면 도파민도 따라서 결핍이 되기 때문에 하지불안 증후군의 중요한 두 원인으로 지목이 됩니다. 그런데 혈액 중에 철분 변화의 주기가 1주기가 있는데 주로 밤중에 혈중 농도가 저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불안 증후군도 밤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 편두통을 치료할 때 다른 증상 때문에 복용 중인 약 중에서 편두통을 유발하는 약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을 하고 끊거나 약을 바꾸는 게 좋다고 설명을 드렸듯이 하지불안 증후군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기에 앞서서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 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지불안 증후군을 유발하는 약물입니다. 첫 번째는 항히스타민제인데요. 따뜻해지는 봄철에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가 증가하는데요. 그 이유가 꽃가루 때문에 생기는 알레르기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히스타민제 처방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항우울제입니다. SSRI라고 하고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인데요. 항우울제가 하지불안 증후군을 호전시킨다는 연구도 있지만 항우울제로 인해서 하지불안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고하는 연구도 많습니다. 연구에 따라서는 그 위험성이 무려 3배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최근에 전향적 연구에서 항우울제를 투여한 경우에 약 9% 정도의 환자가 약물로 인한 하지불안 증후군을 처음으로 경험을 하거나 기존의 하지불안 증후군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타자핀이라는 약은 하지불안 증후군을 유발하는 비율이 약 28%까지 된다는 결과 보고도 있습니다. 항우울제와 관련된 하지불안 증후군은 대부분 항우울제 복용 초기에 생기고 일단 초기에 생기지 않는다면 안심을 해도 된다는 사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항우울제 중에서 부프로피온은 앞서 설명드린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를 통한 항우울 작용이 아니라 도파민 재흡수를 억제해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약인데요.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에서 항우울제를 선택할 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항정신병 약입니다. 기분 안정제나 항불안제의 경우에는 정신과에서 흔히 사용을 하고 있고 하지불안 증후군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항정신병 약물은 도파민 차단 효과가 있어서 하지불안 증후군을 유발하는 빈도가 항우울제보다도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메토클로프라이드라는 약이 있는데요. 중추신경계와 소화관에서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해서 구역이나 구토를 억제하는 항구토 약물인데요. 생각보다 흔히 항구토제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에서 철과 도파민 등의 결핍이나 마그네슘, 폴레이트, 비타민 등을 보충해 주는 것과 가바펜틴이나 프리가발린 등의 신경 안정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1차 치료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나 또는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 방법이 필요한 분들에게 4가지 정도의 추가적인 치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감신경 차단술입니다. 하지불안 증후군과 함께 하지 통증이 심한 경우에 특히 화끈거리는 자결감이나 혈액순환 장애와 동반된 다리 색이 변화를 하거나 부종이 있거나 다리의 특정 근육이 불수의적으로 퉁퉁 튀는 듯한 증상이 동반될 때는 이 허리 부위에 있는 교감신경 차단술과 함께 경추 부위에 있는 교감신경 차단술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TMS라고 하는 경두개 자기자극 치료입니다. TMS는 이전 영상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MS의 다양한 프로토콜 중에서 불안증을 안정시키는 2Hz 모드나 파킨슨 환자에서 도파민 분비를 유도하는 5Hz 모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압 산소 치료입니다. 이 하지불안 증후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지의 혈액순환 장애인데요. 고압산소 치료는 이런 혈액순환 장애를 개선해서 하지불안 증후군의 불편감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아리 스트레칭 또는 마사지나 하지의 근력 운동하는 것도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돼서 하지불안 증후군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단순히 다리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물론 다리가 불안하긴 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이 중추신경계의 과도한 흥분이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할 때도 다리에만 집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신경, 더 나아가서는 이 중추신경의 흥분을 깔아앉힐 수 있는 치료, 생활습관 이런 2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하지불안 증후군 증상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